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여러분들은 패션 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최근 변화하고 있는 패션 산업을 일컫고 있는 말인데요. 사람의 발 모양과 걷는 습관 등을 분석해서 만든 맞춤형 운동화, 혹은 3D 프린터로 만든 옷과 신발, 아니면 이 스마트폰으로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웨어까지 패션의 첨단 기술을 결합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오늘 더 리더에서는 한국패션협회 원대현 회장을 모시고 21세기 패션 산업의 전망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션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한국패션협회 원대현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드리면서, 그런데 한국패션협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문득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또 패션협회에 소속되어 있는가요? 예, 한국패션협회는 한 32년 지금 네. 역사가 됐습니다. 주로 이제 디자이너 분들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LF, 코롱 네. 등 대기업과 함께 중견, 중소기업, 패션 중소기업들이 회원사로 되어 있고요. 아울러 그 패션과 연관된 네네. 소재나 또는 유통, 생산, 업체까지도 아주 폭넓게 회원사가 되어 있습니다. 약 한 390여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션 대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중소 중견 기업들도 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패션 기업들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공장에서 그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네, 있는. 네. 그럼 그 기업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그 패션 산업의 발전과 네. 어떤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을 하는데 네.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로 이제 정보라든지 네. 교육이라든지 또 전시회 또 글로벌 디자이너를 또 브랜드를 육성한다든지 네. 주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상당 일부를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받아가지고 네.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많고요. 그 외에 이제 자체적으로 또 이제 저 패션 기업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업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라든지 네. 또 건의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변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물론 그 패션 대기업들이야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예. 중소 중견 기업들은 또 그런 통로를 찾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요. 협회에서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또 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2004년부터 패션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10년 넘게 이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이런 케이스가 흔치는 않죠.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10년 이상 동안 이렇게 하나의 협회의 협회장으로서 일해 오시면서 한국 패션협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다, 그동안의 감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맡으면서부터 이제 협회의 우리 직원들에게 한 말이, 네. 지금부터 회원사가 우리 고객이다. 그전에는 정부 사업을 주로 하다 보면 네. 정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이나 네. 어떤 일하는 방법이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우리 회원사들이 발전하고 네. 도움이 되려면은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또 회원사가 도움이 되었다, 이 협회가 도움이 되는 협회로구나 하는 네네.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우리 협회들이 많습니다만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부터 먼저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아까 정부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또 해외 전시회 또 글로벌 브랜드들만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백화점하고의 우리 이제 대형 유통하고의 업체 간의 그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 해소 등등 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보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고, 하나가 이제 도움이 되는 협회가 되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이천에 패션 물류 유통 단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네.
그것은 오랜 우리 패션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수건 과제였는데 네. 물류 창고가 옛날에는 부신권이 많았는데 네네. 이제 도심화되고 좁으니까 이제 도심 밖에 크게 확대해서 나오고 싶은데 이미 땅값은 비싸고 네네. 그린벨트 묶여 있으니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회가 좀 이런 걸 단지를 구성해서 좀 해달라 해서 한 10년 동안 해가 지금 저 덕평에 네. 그 가면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습니다. 네네. 그 단지가 저희들 개발한 거고 그다음에 패션 기업의 10여 개 회사가 물류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유일한 최초의 패션 기업의 네네. 단일 유통 물류 단지입니다. 근데 이런 제반 사항들과 인프라를 협회에서 대신 구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패션 기업들이 좀 성장하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은 어땠었고 협회에서 이런 도움을 주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세요? 패션 산업은 뭐 옛날에 그 제조 중심에 네. 의류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산업하고 조금 구분이 돼야 됩니다. 네. 한때는 이제 제조 중심으로 하다가 경쟁이 없어지니까 사양 산업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25년 전에 한참 그 ITBT가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다고 유행할 때 패션 또한 이제는 제조 기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머리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지식 정보 산업일 뿐만 아니라 네.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이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진국형 네. 고부가치 문화 창조 산업이다 해서 제가 많이 이 부분을 전파를 하고 네. 이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멋과 개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 산업은 잘 되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부가치라는 거는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티셔츠 한 벌이 10,000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네. 10만 원,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나 프랑스처럼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네네. 아주 중요한 산업이죠. 그래서 이 패션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기의 나름으로서는 패션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네네. 강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패션 강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저도 우리나라 옷을 좀 네. 많이 입는 편이긴 예, 하지만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내놓고 봤을 때 이 한국 제품 이 브랜드 참 좋습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브랜드는 사실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분명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예. 아직은 개선될 점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느껴져요. 예.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할까요? 많죠. 많은데 지금 뭐 패션 선진국들은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미국, 네. 뭐 심지어 동남아 일본까지도 그 패션 선진국은 패션 글로벌 브랜드가 얼마나 있느냐, 많으냐 그게 네. 기준인데요. 아직까지 일본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뭐 겐조라든지 이시미야케라든지 이런 네. 럭셔리 브랜드 및 유니클로 또는 무지 뭐 이런 네네. 그 SPA 브랜드가 네. 벌써 세계 시장에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아직도 한국은 그러한 글로벌 브랜드가 없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업체들이 과거에 하던 관행 정문에서 단기 네. 양적 위주의 경영을 좀 벗어나고 또 세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벗어나고 이제는 장기, 질적 이쪽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 하에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CEO들의 어떤 그런 철학과 의지, 비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오늘날 글로벌 브랜드 됐습니다만 네. 과거 30년 전만 하더라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끊임없는 그 목표에 따른 노력과 투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업체는 너무 좀 단기 성과에 많이 집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패션협회에서는 한국의 패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요, 패션 기업, 그리고 협력 제조 기업, 대리점 업주, 또 유통 기업,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산업협회에서는, 패션 산업협회에서는 이런 상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죠? 저도 이제 옛날에 현장에서 많이 뛰었고 해서 네네. 그 생산이라든지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실정을 좀 잘 아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 사업본부장 할 때부터 협력 업체의 관계는 네. 가벌의 관계가 아니고 네. 소위 서로 필요해서 만난 파트너다. 이렇게 저는 80년대부터 강조한 사람이고 실제 실천하는 노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004년도 협회장 되면서 가장 그 당시에 우리 업체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대형 유통인 백화점하고의 관계입니다. 네. 그때부터 백화점에다가 제안했어요.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 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갖고 그 중에서 작은 문제부터 우리 해결해 가려면은 국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좋고 네. 또 우리 업체끼리의 그런 어떤 서로 협력 상승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하다가 2013년에야 네. 이제 그게 서로 상생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의 10년 걸렸네요.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아주 대화가 많이 잘 이루어지고 과거보다는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서 바람스럽고 최근에는 이제 백화점은 좋아졌는데 대형 유통인 할인점이라든지 네. 홈쇼핑 또는 온라인이 강자로 부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업체들 관계도 마찬가지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통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네네. 분기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애로사항 들어오면은 또 대화를 가지고 타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또 우리 브랜드 업체들의 경우에 네네. 대리점이나 또는 생산업체는 갑과 을의 관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백화점에 갑이라고 그래서 계속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듯이 네. 우리도 갑의 위치에 있는데 이 갑의 위치가 을의 입장에서 잘못된 거, 네네. 관행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거를 선진화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분위기를 지금 그렇게 리드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들도 그래도 패션 기업이라는 기업에 속해 계시는 디자이너 분들에게는 뭐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사실 나는 내 몸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1인 디자이너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나는 디자이너 업계에 패션 산업에 발을 디디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또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긴 한데요. 지난 11월에 보니까 대한민국 패션 대전을 좀 잘 마무리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마 유명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고 뭐 신예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고요.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지금 신진 디자이너들 제가 많이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네네. 패션 대전이 올해 35년 됐는데 매년 행사를 거듭할수록 굉장하게 네. 그 수준이 아주 좋아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국내외 해외 전시에 그런 신진 디자이너를 저희들이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네. 가서 일일이 제가 대화를 해보고 제품을 봅니다만은 수준은 굉장하게 높습니까? 뭐 선진국 못지않게 올라간 것 같은데 하나가 뭐냐 그 인지도 네. 또는 명성에 있어서 선진국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들을 결과적으로 글로벌리 알려지게 하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네. 전략이 필요한데 옛말에 구슬이 세 마리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 있듯이 네네. 탤런트가 굉장히 우수하지만은 백업을 하는 지원하는 소위 자금력이 네네. 뒷받침 안 되면은 대개가 중도에서 네. 그냥 중단하고 맙니다.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뜻을 가진 어떤 독지가나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주면은 참 좋겠다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경험을 가지고 한 번씩 강조를 하는 부분이 그 박세리 아시죠? 네네. 박세리가 골프 98년도에 선수요. 네. 소위 US 오픈에서 우승하고 네네. 해서 한국 선수가 세계적인 영웅이 되니까 네. 이런 되니까 김미연이다 기타 제2, 제3의 박세리가 미국 네네. 진출을 하게 되고 해서 지금
LPG의 무대가 코리안 LPGA가 되다시피 즉 한 건데 즉 네네. 한국 골프 산업의 세계화가 된 겁니다. 한 히로인이 나오는 바람에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처럼 우리나라 디자이너 한 명이라도 네. 글로벌 디자이너가 나오면은 그 상징적으로 주는 의미는 세계화하는데 굉장히 촉진제 역할이 될 것이다. 네. 그게 중요하다. 그래야 의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장님 물론 뜻있는 독지가가 나서서 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예. 그런 독지가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마냥 천년만년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은 분명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좋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패션 산업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아까 이제 잘게는 적게는 아까 네네. 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패션 행사 네네. 그런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어떻게 그네들이 필요한 수준에는 못 미치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좀 뭐랄까 그네들이 필요한 만큼의 자금력 네. 그 다음에 좀 시간적으로 볼 때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길게 보고 네. 육성을 해줘야 되는데 대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은 단기적입니다. 한 2, 3년. 그러게 되면 이게 성장이 되기 전에 그냥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아쉬움이 있죠.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들이 선진국으로 진출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요즘에는 베트남과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으로 시장을 다각화하게 된다면 어떤 나중에 성장 가능성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패션 기업들이 이 신흥 시장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지금은 시작이니까요. 네. 이제 결정적인 것은 중국 사드 여파로 네.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요. 예, 그래서 저희 업체들이 뭐 어려운 부분이 오히려 큰 고통이지만은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려본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계기가 안 됐겠느냐.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동남아 시장 중에서는 인구라든지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은 인도네시아 또는 베트남 네. 또는 뭐 멀리하면 인도 이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좀 수입들 해보자 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도 글로벌 그 포럼을 직접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네네. 실시를 하고 또 업체들도 관심을 조금씩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두 개 업체는 현지에 이제 그 매장도 열고 네. 또 최근에 그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네. 그쪽 지역에 네. 그거 통해서 직접 이제 상품도 저희들이 그 싣고 네. 해서 조금씩 이제 그 소개가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에 연결되고요. 네. 자, 이어서 그 회장님의 개인적인 인생 스토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분명 회장님은 또 누구에겐가는 롤 모델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많은 패션 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CEO분들이 계실 텐데 알기로는 제일모직의 대표이사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요. 그런 경험을 살려봤을 때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패션 기업 CEO들에게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갖고 혹은 이런 비전을 갖고 일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한마디 좀 부탁드린다면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을 맡고 있는 CEO의 철학이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단기적인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러나 역량이 있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 기업은 20년, 30년 정도의 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이제는 목표로 네. 어떻게 하면 글로벌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좀 띄워주면 되지 않겠나. 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 전자 얘기, 삼성전자 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만은 네. 자칫 우리나라가 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면은 이미 한국은 96년도 이후에 유통 개방이 돼가지고 약 20년 동안 지금 우리 시장이 국제 시장화됐거든요. 외국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땅은 자꾸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는 우물난 개구리처럼 하다 보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미지간 물에 이 놀다가 개구리가 삼켜 죽는 아주 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이다. 그 글로벌 시장을 도전하자. 이런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발로 뛰는 그런 CEO, 소위 기업가 정신 그게 가장 저는 선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는 분들은 아주 제가 그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띄워주셨으면 그게 빨라지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대현 회장께서는 이제 한국 패션 협회를 이끄시면서 여러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물론 앞으로도 그 노력은 계속 이어져 나가겠지만 지금 당장 계획하고 계시는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이끌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까지 좀 저희가 들어보고 싶거든요. 포부랄 것이 없습니다만은 뭐 첫째는 제가 맡고 있는 협회가 여러 많은 유사한 협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늘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협회가 정말 패션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협회. 그 다음에 다른 협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명실상부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협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원의 복지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국 패션 산업의 세계화가 앞으로 남은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화에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장기 불황의 여파로 어려움이 컸던 패션 산업. 하지만 이 제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 기술과 만나서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패션업계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세계 인류의 패션 브랜드 탄생을 통해서 우리 패션의 한류 바람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패션협회 원대현 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